우리 애순이는 분명 곧 죽어도 서울 남자 만나서 서울로 시집 간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똥오줌 못 가리던 어린 시절부터 애순이 없이는 죽고 못 살겠다며 헐도록 물고 빨아주는 양관 시기가 나타나 조구도 갖다 주고 양배추도 대신 팔아주는 사이 혼자 책이나 읽고 앉았던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비록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이 지척이니 사실상 서울이나 진배 없다는 그 말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 깔쌈한 동네로 야반도주하여 찾아간 그곳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한강과 서해바다, 경인 아라뱃길로 둘러싸인 김포섬이었습니다.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대신 기존의 여러분들이 구독한 채널 중에서 단군 이래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이 절정에 달했던 2021년 집사라 외쳐댔던 채널들을 구독 취소하시는 날로 하겠습니다. 최근 김포에서 한국판 GTA 사건이 벌어지며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김포시 통진읍 길거리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훔쳐 타고 월곤면으로 간 다음 차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아무리 김포가 차 없으면 살기 불편한 동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허락도 없이 남의 차를 타고 불까지 지르는 이런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은 파리 협정에 따른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흙으로 되돌려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두꺼운 가발을 뒤집어 쓴 채 가슴뽕을 차고 깔창 위에 올라선 다음 목련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감쪽같이 속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커피 한잔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본 대부분 김포 시민들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해프닝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실제 일부 김포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서울의 맨 왼쪽 끝 변두리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서울에서 가장 늦게 개발이 시작되며 여지껏 사춘기는커녕 성장통조차 겪지 않았던 마곡동을 중심으로 한 강서구 주민들 입장에서도 위로 북한을 마주보고 있는 김포시가 서울로 들어오면 더 이상 우리들은 서울의 구석탱이가 아니게 된다는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역시나 예상대로 선거용 일회성 공약에 그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다시는 입 밖에 내놓지 못할 얘기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김포 주민들에게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나는 이제부터 서울시 김포구민이라고 떠들고 다녀봤자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조구도 아닌 양배추를 대신 팔아주는 것도 아닌 도시철도 연장 그리고 GTX D 노선 개통입니다. 물론 GTX D 노선 개통은 사실상 글러먹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A 노선 적자 나는 걸 본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혹시나 돈 좀 될까 싶어 엉덩이를 흔들며 짝짓기를 시도하던 건설사들이 돈 냄새는커녕 똥 냄새만 맡다 돼진다는 걸 직감하고는 하나 둘씩 발을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포시 예산 문제로 지하철 9호선 연장 또한 물 건너간 시점에서 이제 김포에서 뒤집어 까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5호선 연장입니다.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개인적으로 이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골드가 뭡니까? 최고의 상품성을 가진 귀금속, 금입니다. 하다못해 다시다만 보더라도 그냥 다시다보다 골드가 훨씬 비싸고 맛있는 고급 제품입니다. 하지만 김포 골드라인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에서 골드는 골병 나서 들어 눕는다는 말의 줄임말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객차 2대가 돌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지만 서울 시민들이 타는 문 4짝짜리 전동차가 아니라 출입문이 달랑 2개뿐인 반쪽짜리다 보니 사실상 객차 1대씩 돌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참사가 벌어진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 김포시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비를 많이 쓸 수가 없으니 최대한 아끼고 줄여서 구색만 갖추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 서울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게 만든 것이 두 번째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까봐 금리를 낮춰줬더니 이때다 싶어 지금이야말로 싼 이자로 30년 대출받아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때라는
소위 영끌 오적을 비롯한 망국 촉발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모름지기 돈이라는 건 소비를 통해 여러 경제 주체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인데 30년 미래 소득의 3분의 1을 고스란히 은행에 갖다 바치고 그만큼 쓸 돈이 적어져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떠드는 인간들이 갈수록 큰 목소리를 내며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늘려간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양심과 개념을 밥 말아 쳐드신 것도 모자라 약 빨고 혓바닥 돌아간 소리를 찌꺼리더니 대출 원리금 갚는 건 적금으로 봐야 한다며 경제학계에 커다란 숙제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더 심각한 사실은 그 말에 속아 비싸게 웃돈 주고 상투 잡은 피해자들이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피하 식별 능력조차 상실한 채 엉뚱한 곳에 총구를 겨누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한테 사기친 놈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사기쳐서 더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집값은 우상향, 그놈의 우상향이라는 말에 토를 다는 사람들을 무주택 폭락기로 매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들 중 일부는 오늘도 카톡방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자리가 풍부한 울산의 미래를 그려주면서 바람잡이 아르바이트를 총동원하여 2024년 미분양이 나며 개망신을 당했던 울산 남구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분양파리의 한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하씨! 너 뭐 돼? 신축이 그렇게 좋아? 아주 좋아 반장해? 꿀값들 하고 자빠졌네. 풍무역 바로 앞에 있는 풍무푸르지오도 풍무역 푸르지오가 아닌데 20분 가까이 걸어가야 되는 주제에 감히 풍무역이라는 세 글자를 아파트 이름 맨 앞에 붙여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가 7억이 넘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흥행은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또 한 가지 의심되는 사실은 롯데건설이 서초구 잠원동 본사 건물을 팔고 저 멀리 안양천 건너 서울의 서쪽 끝자락 마곡으로 이사를 가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언론사에 뿌릴 돈마저 줄였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돈을 안 주니까 청약하기 전부터 이렇게 초치는 뉴스 기사가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차피 망할 거 비싸게 불러라도 보자는 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 청약이 끝난 뒤에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팝업창을 홈페이지에 띄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여기는 612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 경쟁률 0.76대 1 미달입니다. 또 놀라운 건 청약을 한 사람이 있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안 살아보면 알 수 없는 신축 아파트에 열광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한국의 베네치아라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당연하듯 외쳤던 수많은 가짜 전문가 떴다방 대변인 유튜브 채널들 덕분에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집값 거품의 최전성기 2021년 3면이 농지로 둘러싸인 친환경 명품 아파트 집 앞에 떡하니 자리한 비닐하우스를 바라보며 아기 돼지 삼형제의 교훈을 다시금 떠올리게 해줄 걸포동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11억에 팔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딱 7억만 들고 가도 피리 부는 사나이가 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으니 이제 파는 사람이 아닌 사는 사람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자연스러운 경제순환 사이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도대체 누굽니까? 7억이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아파트를 10억 넘게 주고 사게 만든 암세포 같은 존재들. 나라 망치는 K빌런, K쓰레기들 싹 다 잡아다가 숨이 붙어있건 말건 상관없이 관짝 안에 쑤셔넣고 벽제 화장터로 보내게 될 그날까지 이나망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